저번 주 당뇨 강의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계속 최근에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우리 패밀리 식구분들께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어서 녹화를 못한 게 너무 아쉽지만 제가 올려드린 그 당뇨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은 당뇨분들에게 전달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할 내용은 어쩌면 이번 달 파마넥스 특집 강의 중에 가장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원인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데요. 원인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이거 하면 된대를 기억하시면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또 자가 면역입니다. 이 자가 면역은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은 아주 생소하실 거고, 저나 여기 계신 우리 명옥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익숙하고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그래서 너무 싫은 너무 짜증나는 질병이 바로 자가 면역이죠. 근데 사실 저나 명옥님처럼 이름이 붙은 또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은 자가 면역 질환이신 분들을 제외하고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많은 부분들이 어, 나는 자가 면역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편감이 사실은 자가 면역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가장 어렵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또 겪고 있고 또 모든 거의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자가 면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암도 자가 면역으로 보고 우리가 걸리는 대부분의 질병들이 사실은 자가 면역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이 많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가 면역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정의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가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을 외부 침입자, 즉 세균, 바이러스, 이물질 뭐 이런 것들로부터 내 몸을 지켜야 할 면역 세포가 그거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공격하는 게 자가 면역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면역력이 너무 낮아서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우리가 면역력이 낮아서 감기에 걸린다거나 뭐 염증 수치가 높아진다거나 내가 몸이 아프거나 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면역력은 정상인데 그 면역을 공격하는 대상이 남이 아닌 내가 되어버리는 거. 즉, 명령 체계가 잘못돼 버리는 게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은요, 제한이 없어요. 꼭 류마티스만 자가 면역이다? 아니고요. 루푸스만 자가 면역이다? 아니에요. 자가 면역은 인체의 모든 장기와 조직에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주로 나타나는 곳이 있을 뿐인 거지 어디든지 내가 몸이 약한 부분이라면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손톱이 됐든 발톱이 됐든 머리카락이 됐든 피부가 됐든 귀가 됐든 어디로든 갈 수 있습니다. 주로 나타나는 곳이 갑상선, 췌장, 부신 등과 같은 내분비관, 적혈구, 피부, 근육, 관절. 여기만 봐도 거의 우리 몸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면역세포가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증상과 질병이 정의가 되는 거고요. 또 그게 유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이름이 따로 붙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탈모도 그냥 탈모가 있고 자가 면역성 탈모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의 모든 세포가 공격 대상이 됐을 때 루푸스라는 질병으로 정의가 되는 거고 특정 장기의 세포만 파괴를 했을 때 뭐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제1형 당뇨병, 애초에 인슐린 나오지 않는 그런 당뇨병 등과 같은 또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그때그때 여기만 혹은 아침에만 꼭 어느 순간에만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자가 면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무섭죠. 자가 면역 질환은 정말 이 정확하게 자가 면역 질환이다. 당신이 뭐다라고 이렇게 의사한테 처방을 받는 순간 그 환자분들의 삶이 굉장히 어두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이 자가 면역을 이제서야 원인과 어떤 증상을 발견은 했지만 이거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나와지지 않은 게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아쉽게도 여성분들 경우가 남성 환자에 비해
4배 정도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는 자가 면역의 원인 중에 호르몬 불균형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지방세포가 많은 관계로 그 지방세포랑 환경 호르몬들이 결합되면서 생기는 원인도 있을 거다라고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이 자가 면역이라는 거는 아기 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나이가 들어서 발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고 자가 면역이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다 늙었으니 안 걸리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게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지금까지 이름이 명명이 된 자가 면역 질환들만 해도 벌써 요렇게나 많아요. 너무 많죠. 여기 보시면 뇌를 건드리면 자폐증 혹은 다발성 경화증, 혈액을 건드리면 백혈병 혹은 루푸스, 갑상선, 뼈, 위장관, 크론병, 크론병도 너무 유명한 자가면역 질환이죠. 신경, 피부, 건선이나 백반증, 습진 이런 것들도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부병 중에 또 하나입니다. 천식, 근육성 이형량증, 섬유근육통. 이런 이제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도 어,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하면 사실 꼽을 수가 없긴 해요. 왜냐면 각각의 자가면역 질환들이 갖고 있는 그 특징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자가면역 질환이 저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래 공부를 하면 손이 이렇게 굳어가면서 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제 콕콕콕 쑤시면서 너무 아파오는 그런 질병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초중고 내내 공부를 30분 하다가 좀 쉬고 30분 하다가 좀 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고 있었는데 성인이 되면서 류마티스가 딱 터지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막 눈물을 엉엉 울면서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땐 제가 파마넥스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큰 질병은 병원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제가 바로 정형외과를 갔었어요. 근데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제 증상과 손을 이제 진찰을 하시더니 아, 류마티스가 맞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약봉다리를 처방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해주시면서 이제 이 약 드시면 됩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별다른 설명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 약을 한 달 동안 먹으면 이게 이제 낫는 건가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저를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시면서 류마티스는 낫지 않아요. 이 약을 다 드셔야 이 정도 아픔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정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아, 내가 장애인이 되는 건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아, 평생 내가 이렇게 일상생활이 힘들 만큼의 이 아픔을 이렇게 많은 항생제를 먹어야 유지가 되는 게 류마티스라고? 너무 끔찍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이런 류마티스 환우 모임 막 이런 걸 막 찾아봤는데 다들 막 무슨 뿌리를 막 달아 마셔라 뭐 뭐를 해라 좀 나아졌다. 근데 아무도 완치를 했다라는 그런 글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제 평생 동안 이렇게 병원 약을 먹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그땐 파마넥스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파마넥스로 내가 나을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생각조차도 들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뉴스킨을 공부하던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의 말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를 저 그때 또 새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나처럼 관절에 왔을 때는 류마티스지만 이게 어디에 갈지 모르는구나. 우리 명옥 사장님처럼 눈에 가면 베제트병이 되는 거고 뇌로 가면 자폐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런 자가 면역 질환들이 무엇이 가장 원인이냐? 물론 다른 원인들처럼 스트레스, 호르몬 불균형, 중금속, 오염물질 등이 지금까지 나왔던 요인으로 어, 추정되는 것들이었는데요. 이제 몇 해 전부터 가장 자가면역 질환의 큰 원인이다라고 새롭게 발견이 된 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대장과 뇌와 관련이 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대장이 문제인 게 왜 그럴까 봤더니 대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에 따라서 뇌로 가는 연결 신호 체계가 정해지는데 그때 이 신호 체계가 무너지게 되면서 이 세포 하나하나에 있는 유전자 명령 체계 시스템들이 고장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젊고 좋은 것만 먹었는데 왜 자가면역 질환이 오지? 라고 봤더니 그 사람의 대장 상태를 보니까 장누수 질환이 있다라든지 마이크로바이옴 상태가 많이 깨져 있다든지 그런 상태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럼 자가면역 질환은 병원에 가면 치료가 어렵다. 현상 유지밖에 할 수 없다. 당신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막 의사분들이 되게 무섭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자가면역 질환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냐? 그냥 유전자 명령 체계 시스템이 고장이 난 거고 그럼 그 고장난 명령 체계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유전자 명령 체계는 어떻게 하면 정상화를 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것들을 공부를 하시면 파마넥스가 왜 완치가 가능한지 그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도 나와 있죠. 장기적으로 손상되기 전에 치료하면 10에서 20% 정도 완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미미할 때 빨리 고쳐야 그 중에서 10% 정도에서 20%가 완치가 가능하고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후부터는 완치할 수 있다라는 말이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여기 보이시는 분 중에 벌써 두 명이 이 자가면역 질환으로부터 완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항생제 다발을 받고 집에 왔을 때 제가 이제 막 울고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제가 류마티스가 이제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완치가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병원 약을 받아왔다. 그 약을 보시더니 이게 전부 항생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먹지 말고 티그린 두 통, 레이시맥스 두 통씩을 한 달 안에 다 먹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가면역 질환은 면역력이 약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면역 시스템이 고장이 난 건데도 티그린과 레이시맥스를 먹어도 되는 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설명을 안 해주시고 일단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잡을 지푸라기가 없었기 때문에 알겠다 하고 이걸 두 통씩 시켰어요. 이 두 통씩 시키니까 이게 거의 5, 60만 원 정도 해요. 너무 비싸죠. 네 통을 시키니까. 이거를 제가 하루에 거의 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를 막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3일차부터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더니 정확히 7일째 되는 날 모든 통증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좀 더 젊고 건강했기 때문에 아마 더 빨리 좋아졌던 것 같고, 그렇게 두 통 두 통씩을 한 달 안에 먹었을 때 자가면역 질환 증상들이 많이 호전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저는 그 발발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되게 빨리 효과를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류마티스가 다 나와서 뭐야 의사 선생님 나한테 거짓말했네? 이제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막 지내다가 또 류마티스가 터지면 또 두 통씩 시켜서 또 먹고 그러다가 또 터지면 또 먹고 이걸 이제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그냥 터지면 티그린 먹고 터지면 티그린 먹고 하다가 이 에이지랑 메타라는 제품이 나오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더 정확하게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자가면역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조절이에요. 또 어떤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탈모가 오시거나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왔을 때 필캄만 먹어도 정말 효과가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실 정도로 현대인의 대부분의 이런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 속에 있어요. 이 스트레스는 유전자 명령 이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조절이 예방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금속 배출, 해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이제 양자 측정을 해보면 특히 몸속에 중금속이 되게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외식을 하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집에서 식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을 이코스피어로 99.9% 제거해주지 않는 이상 내가 집에서 건강하게 먹는다 생각한 야채 속에도 중금속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내 몸에 쌓였을 경우 또 신호 명령 전달 체계를 망가뜨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계속해서 오염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어쩔 수 없이 받는 스트레스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전자 명령 체계를 복구시켜 주는 것들이 또 필요하고요. 또 내가 만약에 자가 면역 질환이 아주 심하다. 사실 크론병이나 이런 베제트병 같은 경우 또 류마티스도 아주 심해지거나 하여튼 자가 면역 질환이 많이 심해지면 사실 사회생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이 자가 면역 질환은 퇴행성 질환들과는 달리 이런 심혈관 질환들과는 달리 굉장히 그 아픈 통증의 느낌이 되게 다르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 일상생활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가 면역이 심하신 경우에는 처음부터 운동을 하시긴 쉽지 않지만 내가 어느 정도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을 한다면 반드시 적절한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숙면을 함께 하셔야만 이걸 정확하게 완치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에이지락 제품들 중에 특히 자가 면역에 좋은 제품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단용코, 유스스펜과 에이지락 메타 이 두 가지를 뽑을 수 있겠는데요. 우리의 세포 안에는 이렇게 수많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포 핵이 있고요. 또 에너지를 발전시키는 미토콘드리아, 또 핵공, 리소좀, 리보솜 등과 같은 여러 가지의 장기 기관들이 이 기능들이 인체 세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안에서 미토콘드리아를 젊어지게 하는 게 알스퀘어드라면 유수스펜은 이 세포 핵을 젊어지게 해주는 제품이죠. 아까 유전자의 명령 체계가 고장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전자 발현 정도, 이 발현을 시키는 명령 시스템은 뭐에 의해서 정해지냐면 이 세포 핵 안에 있는 염색체 속에 있는 염색사 속에 있는 이 히스톤 단백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유전자 명령 체계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 히스톤 단백질이 잘 되어 있으면 근육을 만들어라, 검정 머리카락을 만들어라, 탱탱한 피부를 만들어라, 좋은 시력의 안구 세포를 만들어라. 이제 이런 명령 체계가 나오는데요. 이 히스톤 단백질들이 잘못되기 시작을 하면 하루아침에 백발이 되기도 하고 피부가 갑자기 푸석해지기도 하고 내 몸이 근육이 안 붙고 지방이 계속 붙는 그런 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게 바로 히스톤 단백질이 결정을 하는 건데요. 그리고 유스스펜이 이 세포 핵을 건강하게 해준다라고 한다면 에이지랑 메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내 미생물을 다시 좋아지게 바꿔주는 제품입니다. 이번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에이지랑 메탈을 먹으니까 똥을 너무 잘 싼대요. 근데 똥 잘 싸게 해주는 제품 치고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똥 잘 싸게 해주는 제품이 아니에요. 이 제품은 정말 우리 몸의 체질을 결정시켜주고 우리 장을 건강하게 바꿔서 내 몸의 면역력 시스템을 정의시켜주는 제품이다. 라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즉, 내 장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내가 살찌는 체질, 살이 빠지는 체질, 건강한 체질, 맨날 감기 걸리는 체질,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폐, ADHD, 크론병 이런 자가면역 질환들도 그동안 정확한 원인이 몰랐던 그런 질병들의 원인이 이 마이크로바이옴 속에 있더라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남의 건강한 똥을 내 장에 이식하는 수술까지 진행이 될 정도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면역력과 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자가 면역에 걸렸다. 내가 지금 자가 면역을 판정을 받고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요 제품들을 가장 추천을 합니다. 당장 내가 몸이 아프다. 자가 면역이 심하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티그릿, 레이시맥스 이 두 가지를 가장 우선으로 들어가면서 필칸과 유스스펜이 같이 들어가는 쪽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내가 자가면역 질환은 아니다. 혹은 내가 자가면역 질환이었다. 사실 자가면역 질환이었다라고 할 만한 사람은 뉴스킨 사업자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가면역을 예방하겠다라는 시는 분도 별로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자가면역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하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왜 에이즈락 유스스펜과 메타가 중요한지를
반대로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자가면역 질환 환자는 아니지만 나와 우리 가족이 뉴스스팸과 메타를 꾸준히 먹는다면 거의 대부분의 질병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마넥스는 건강을 지켜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의사 선생님이 다시는 나으실 수 없을 거예요. 절대 좋아지실 수 없을 거예요. 라는 그런 말을 해도 그런 질병들을 속에서 다시 건강하게 내 몸을 정말 기적처럼 돌려내주는 제품이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이 자가면역 질환 세미나를 통해서 좀 알게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 에이즈랑 메타에 관련된 마이크로바이옴 유튜브 강의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강의를 듣다 보면요. 정말 이 에이즈랑 메타가 얼마나 대단한 제품인지. 이 에이즈랑 메타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거는 똥을 잘 싸게 해주는 제품이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이 에이즈랑 메타 하나로 얼마나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아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